평소에 집에서 아이를 보며 다른 분들의 사연을 즐겨 듣고 있던 30대 여자입니다. 3년 전에 결혼하고 작년에 제가 아이 낳기 전까지는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나가서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육아휴직을 쓰게 됐고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시간 여유가 많더라고요. 손은 바쁘게 움직여서 아이를 돌봐야 하지만 귀로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많은 공감도 되고 위로도 받았어요. 그 와중에 이 정도 사연이라면 저도 한번 보내볼까 싶은 마음에 아이를 재워놓고 글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저희 친정 쪽에는 제 위로 언니 하나,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시댁은 위로 아주버님과 손위신우 그리고 저희 남편이 집안의 막내 아들이에요. 저희 친정집은 살짝 거리가 있지만 시댁과 아주버님 댁 그리고 시집간 손위신우까지 전부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위치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신혼집을 너무 시댁과 가까이 얻는 것이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머님께서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고 살림 간섭 같은 건 전혀 안 할 테니까 마음 놓고 이 동네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쪽 지역이 신혼부부가 자리 잡고 아이 낳고 키우기에 나쁜 지역이 아닙니다. 구도심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몇 년 전에 새로 조성된 신도시라서 아파트도 전부 새거나 마찬가지고 도시 자체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초등학교도 2개나 있고 아파트 안에 따로 어린이집이 다 있어서 나중에 맡겨두고 일하러 가기도 좋을 것 같았죠. 시댁 식구들과 너무 가까이 산다는 것 하나만 빼면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신혼집이었는데 고민하다가 결국엔 그냥 이 집에 들어와 버렸어요. 아니, 가까이 산다고 해서 내가 너를 잡아먹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 2사람만 행복하게 살아. 나는 그거면 됐지. 너희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그 말 하나만 믿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신혼 초에는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시댁에서 저희 집으로 함부로 찾아오는 경우도 없고 반찬이나 김치를 나눠주실 때도 남편만 조용히 시댁으로 부르셔서 가져가게 하셨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를 보자고 하지도 않으셨고 걱정했던 시집살이는 전혀 낌새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편하게 잘해주시던 시어머니였는데 요즘 들어서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저희 친정부모님의 재산에 관심이 많아지셨고 대놓고 욕심을 내세요. 거기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저한테까지 화를 내고 막말을 하십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저희 친정부모님이 예전에 제 명의로 낡은 재개발 아파트를 하나 사서 갖고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아파트 단지 재개발이 확정이 됐고 졸지에 몇 년 후면 새 아파트가 한 채 더 생기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애초에 저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사둔 거라서 아파트 재개발이 된다면 팔아서 제가 갔던 그 집에 들어가서 살던 저 맘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 가진 재산에 대해 전부 오픈을 하고 시작했어요.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대해서 남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시부모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는데 이번에 재개발 확정되면서 알게 되셨죠.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신우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시댁 식구들이 전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기고 살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집 한 채 더 갖고 있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나 흠도 아니었기 때문에 억지로 감출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행동이 이상하게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 집이 워낙 오래된 낡은 집이기도 하고 새를 놓더라도 돈도 거의 안 되고 들어와서 살 사람 구하는 것 자체가 일이라서 지금까진 외삼촌이 혼자 그 집에 살고 계셨어요. 친정엄마의 남동생인데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몇 년 전 이혼하시고 혼자서 근근히 먹고 사는 등 사정이 좀 딱한 외삼촌입니다. 자세한 계약 상황은 모르지만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살고 계셨는데 이제 그 아파트에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 외삼촌은 다른 거처를 구하셔야 했죠. 내년 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친정엄마가 벌써부터 외삼촌 살 집을 알아보시는 중이고 어른들끼리 알아서 처리하실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시어머니가 더 몸이 달았는지 너가 집주인인데 미리미리 이야기해서 이사 나가라고 해라.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재개발되면 집값도 비싸지고 전세만 놓더라도 몇 억을 앉아서 버는 건데 네 외삼촌이 괜히 더 살게 해달라고 미련 갖기 시작하면 서로 곤란해져. 밥 먹다 말고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우리 외삼촌이 지금 사정이 좋지 않다지만 그렇게 뻔뻔한 사람은 아닌데 어머님이 괜한 걱정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친정부모님이 알아서 결정하실 문제니까 저는 전혀 신경 안 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님은 계속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한다는 둥 혼잣말로 궁시렁거리셨지만 전혀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친정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제 남동생이 회사까지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들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이 남동생 직장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사주셨어요. 요즘 월세도 너무 비싸고 동생 월급에서 월세로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다면서 혼자 살기 딱 좋은 작은 오피스텔을 동생 앞으로 사주셨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혼자 직장 다니면서 살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팔아서 신혼집 얻을 때 보태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아무 생각 없었고 제 남동생이랑 저희 남편도 서로 알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밥 먹다가 남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차피 저희 집안일이고 시댁에서 알건 말건 아무 상관없으니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시댁 식구들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사소한 것까지 전부 말을 하니까 시모가 알 거라곤 생각했었는데 정확하게 이틀 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네 부모님이 남동생한테만 오피스텔 사주셨다면서? 그럼 너는? 딸은 왜 안 사주시는데? 사돈 댁도 가만 보면 좀 웃긴다. 아들이라고 덜컥 사주시고 너는 딸이라고 차별하시는 거야? 어머님 말씀 듣자마자 왜 저러시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저희 친정 집안일인데 선을 넘으신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차별이라뇨. 저도 예전에 제 명의로 아파트 받았잖아요. 남동생은 지금 당장 회사 출퇴근하기 어려우니 편하게 다니라고 얻어주신 거고요. 제가 어머님한테 그런 말 들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저희 집안일은 누구보다도 친정부모님이 알아서 잘하시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최대한 부드럽게 이야기한다곤 했지만 제 의견을 확실하게 어머님께 전달했습니다. 이쯤 되면 본인이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적당히 꼬리 내릴 법도 한데 저희 시어머니는 끝까지 당신 할 말 다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원래 여자는 시집 오면 이 집안 식구나 마찬가지야. 너희 형제들한테 눈 두고 뺏기지 않으려면 항상 잘 감시하고 있어라. 진짜 이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친정재산을 남김없이 다 가져오라는 건지 어머님 말대로 제가 저희 친정재산을 다 가져온다 쳐도 그게 남편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쓸데없이 이상한 욕심 부리는 어머님이 이해가 가질 않았고 그때부터 남편한테도 우리 집안일에 대해서 시댁 식구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조차도 남편 앞에서 친정재산 이야기는 안 해야겠다 다짐했어요. 제가 먼저 이야기 안 꺼내면 시댁에서도 저희 집안일에서 더 이상 관심을 끌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저만의 큰 착각이었죠. 오히려 제가 먼저 친정에 대해 언급을 안 하니까 어머님이 더 궁금해하시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집착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친정에는 마지막으로 언제 갔는지 물어보시질 않나,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음식을 차려줬는지, 같이 쇼핑이라도 가면 친정엄마가 뭐라도 사준 거 없는지 꼭 물어보십니다. 제 돈을 썼다고 하면 대놓고 티나게 아까워하시고 친정부모님 돈으로 얻어먹었다 하면 아이고, 기왕 사주시는 거 한우로 사주시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친정돈을 챙겨오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친정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걸 아시고는 저한테 크게 뭐라고 하시진 않는데 아주버님과 함께 살고 있는 형님네는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죠. 저도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알게 된 건데 형님네 친정부모님이 몸도 아프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매달 용돈 겸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첫째가 사람이 착해서 문제야. 지지리도 못 사는 집안 딸내미를 불쌍한 마음에 걷어줬더니 허구한 날 지네 집으로 돈이나 빼돌리고 앉아있더라. 어차피 이 집안에서 며느리라고는 형님이랑 저 둘뿐인데 제 앞에서 대놓고 형님 욕을 하고 계시니까 제 기분도 별로 좋진 않았죠. 어머님이 하시는 욕의 대부분은 형님네 집안 사정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을 하시는데
만약 저희 친정도 가진 재산이 별로 없었다면 어머님이 뒤에서 얼마나 제욕을 하고 다니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원래 시집 오고 나서 처음 봤던 어머님의 이미지는 이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본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주버님네도 맞벌이를 하고 있고 형님이 자기 친정으로 생활비를 적지 않게 보내지만 시댁에도 만만치 않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드리는 걸로 아는데 정작 저는 친정 부모님이 용돈 같은 거 주지 말라고 하셔서 시댁에만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저보다는 형님이 훨씬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많이 드리는데도 어머님은 절대 만족 못 하십니다. 오히려 두세 달에 한 번씩 용돈 더 올려달라며 술 드시고 아주버님 댁에 찾아가서 뒤집어 엎어놓고 난동을 부리세요. 차라리 저희한테 용돈을 더 달라고 하셨으면 이해라도 할 텐데 50만 원 드리는 저한테는 한마디 잔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계시지만 100만 원 넘게 드리는 형님 앞에서는 능력도 없는 것이 친정의 돈이나 빼돌린다며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형님보다 집안 며느리 역할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시어머니는 오직 며느리 친정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로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다 얼마 전에 재개발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저희 외삼촌을 다른 곳으로 이사시켜드린 일이 있었어요. 외삼촌이 가진 돈이 없고 빚을 많이 지고 있어서 엄마 명의로 월세를 얻어야 했죠. 주방 겸 거실이 따로 떨어져 있는 1.5룸이었고 당연히 돈이 없는 외삼촌이라서 친정부모님이 보증금도 내주시고 당분간 외삼촌이 직장 구할 때까지는 월세까지 대신 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도 친정엄마랑 같이 부동산 다니면서 저렴하고 깨끗한 집 찾느라고 함께 고생 많이 했었고 하필 제가 시댁에 갔을 때 제 바로 옆에 시어머니가 계셨고 부동산 아주머니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집 계약 문제 때문에 한참 동안 이어진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자마자 옆에서 숨 죽여가며 제 통화 내용을 듣던 시모가 눈을 반짝이며 제게 묻더라고요. 드디어 외삼촌을 집에서 내보낸대. 진작 그렇게 하지. 근데 왜 명의도 사돈댁 명의로 얻고 돈도 대신 내주는 거냐? 더 이상 어머님에게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는 싫어서 그냥 외삼촌이 사정 어려우니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라 말하고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저희 모녀가 답답하다는 듯 왜 그걸 도와주고 있냐고. 아무리 외가 형제들이라 해도 돈 문제에 있어서는 남남이나 마찬가지라며 열을 올리셨어요. 너나 너네 엄마나 진짜 어쩜 사람들이 그리 답답하니. 니네 외삼촌 사정이 딱하긴 해도 그쪽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집안 재산 다 퍼서 남한테 가져다 주기 전에 너 몫의 유산이라도 미리 땡겨달라고 해. 사돈댁 하는 꼴 보니까 나중에 한 푼도 안 남을지도 모르겠다 얘. 그 이야기 듣는 순간 눈앞에 불똥이 번쩍 튀는 기분이 들면서 얼굴은 물론 귀까지 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유산이요? 제가 제 친정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제가 분노에 치를 떨면서 어머님을 노려보며 이야기하자 시모도 질 수 없다는 듯 아까보다 훨씬 더 목소리를 크게 높이셨어요.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니? 원래 가족끼리도 자기 몫은 악착같이 챙겨야 하는 거야. 사정 어렵다 어쩐다 하면서 총에 휩쓸려서 하나씩 내줬다가는 나중에 본인만 고생이고 본인 자식들만 고생시키는 법이라니까. 너희 엄마도 생각 똑똑히 하셔야 돼. 지금 망해서 빌빌대는 자기 동생이 중요하니? 이때부터는 저도 못 참고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건 그건 저희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제가 100억, 1000억이 생기더라도 어머님한테 드릴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제발 신경 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지금 누굴 거지로 아냐면서 자기가 그 돈이 필요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제가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가 챙길 것도 못 챙겨 먹을 것 같으니까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이었대요. 진짜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친정에 돈이 조금 있다는 걸 알고 난 이후로부터 돈 욕심에 눈이 번들번들 하고 있다는 걸 누가 모를 줄 아시나 봐요. 돈 문제도 돈 문제고 예의 없게 저희 엄마 보고 니네 엄마라고 하지도 마시고 앞으로는 호칭 제대로 쓰셨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톡 속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의 없다는 말이 어머님에게는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이었는지 그 말을 하자마자 드디어 본 모습이 드러나서
저한테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시고 애초에 너 같은 건 우리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끝까지 욕을 퍼부으셨어요. 미친 듯이 화를 내던 어머님이 결국 제 등을 때리듯 떠밀며 앞으로 너는 우리 집안에서 가족으로 인정 안 하겠다고 당장 나가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도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자기 가족도 아니면 챙길 필요 없다고요. 우리 이제 가족이 아니니까 매달 용돈 드리던 것도 그만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노발대발 뭐라고 욕을 계속하시면서 나가라고 발길질까지 하시길래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알겠다고 내 발로 나갈 테니 그만하시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남편 만나서 아까 어머님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던 모습을 다 이야기해주고 나는 너희 집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만큼은 앞으로도 내 식구라고 인정 못하니까 싫으면 여기서 끝내자 했죠. 남편은 이번 일이 전부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면서 애초에 처갓집 재산에 대해 시댁 식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됐었다며 미안하다 용서를 빌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남편은 그럴 수 있다 싶어요.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별뜻 없이 한 말이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 태도가 180도 변할 수가 있는지 그게 신기합니다. 저는 진짜로 이제 어머님에게만큼은 용돈 드리지 않을 거예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은퇴하시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과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살아가시는데 비록 50만 원일 뿐이지만 제가 못 드리겠다고 하면 상당히 괴로우실 거예요. 벌써부터 저 몰래 남편을 통해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집안의 돈줄은 제가 꽉 쥐고 있으니 세워나갈 걱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욕심낼 게 없어도 사돈 재산에 군침을 흘리는 시모가 제정신은 아니라 생각해요. 어머님이 먼저 저를 가족으로 인정 안 하겠다 하셨으니 저도 앞으로는 남처럼 대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젠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